자, 이번에는 앞에서 배운 메소드의 기능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일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메소드 기능을 학습해야 되니까 패키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src에 뉴에서 패키지 있죠. 메소드를 가면 되겠죠. 자, 메소드에서 패키지 만들고, 자, 이 안에 자 리스트 4.63이죠. 메소드 ex1 자, 이번엔 메인 메소드 위에 써 주셔야 되죠. public void print. 매개 변수도 없고 리턴 타입도 없는 프린트라는 메소드죠. 자, void니까 리턴문이 없어도 되죠. 굳이 써주려면 리턴만 써줘야 되죠. 자, 리턴. 자, 그러면 이 위치에서 강제적으로 종료를 하라 그런 뜻이죠. 자, 근데 리턴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값을 써주면 오류가 나죠. 마우스 올려보면 void cannot be return type. 지금 이 프린트는 void 타입으로 선언됐으니까 메소드를 종료하고 난 다음에 복귀하면 리턴 될 타입이 없다 이거죠. 근데 지금 바디에서는 이런 식으로 리턴 다음에 리턴 다음에 이제 바나나 값을 써주니까 안 맞는다 이거죠. 써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메서드에서 이제 호출하는 거죠. 자, 메서드는 선언만 하고는 사용이 안 된다 그랬죠. 반드시 선언하고는 반드시 다른 데서 메소드 이름으로 호출해야 되죠. 자, 먼저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해서 자바는 객체 지향을 하니까 new를 이용해서 클래스 인스턴스를 메모리에 생성하는 거죠. 그럼 그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도 메모리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클래스 타입 변수, 참조 변수라고 그러죠. 뒤에서 이제 상세하게 하는데 참조 변수에 할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참조 변수 m으로, m은 클래스 인스턴스가 생성의 위치를 알고 있다 이거죠. m 점 하면 그 이제 m이 가리키고 있는 그 클래스 인스턴스로 가서 프린트 메소드를 찾아서 사용하라, 호출하라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자 15행에서 이제 인스턴스 만들고, 자 m 점에서 프린트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니까 프린트라는 메소드의 기능, 자 이 위치로 가겠죠. 가서 메소드를 호출합니다를 출력하겠죠. 실행해, 자 뒤에 걸 주석 처리하고, 자 실행해 보면 메소드를 호출합니다를 출력하죠. 출력하고 마지막에 와서 16행으로 복귀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17행에서 또 호출하는 거죠. 메소드는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 이름으로 접근이 가능하죠. 호출이 가능하다 이거죠. 실행을 해보면 자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메소드 호출을 두 번 호출했다 이거죠. 당연히 자 메소드 이름으로 세 번 호출하면 메소드가 세 번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종료를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매개 변수가 있는 메소드 실습 예제죠. 4.64. 자, 여러분들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주의해 주셔야 될 게, 메인 메소드는 메소드죠. 메소드 안에 메소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public void print에서 int a에서 자 이런 식으로 메인 메소드 앞에 지금 메인이라는 메소드 안에 지금 똑같이 또
또 다른 메서드를 만들어 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는 사용을 못합니다. 메서드 안에는 다른 메서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안됩니다. 자, 이번에 프린트라는 메서드는 똑같이 리턴 타입은 보이던데 int a 해서, 이번에 프린트라는 메서드는 반드시 호출 시에 매개 변수 a의 타입이 인테저니까 정수 값을 하나 전달해야 된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값은 반드시 매개 변수의 타입하고 일치해야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디에서는 단순히 그냥 A로 전달된 정수값을 출력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메인 메서드에서 호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듯이 메모리에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을 해야 되죠. 자, 쭉 보면, 자, 인스턴스 생성하고 리절트에 a 더하기 b 33이겠죠. 자, 그리고 m을 이용해서 프린트하는 메서드를 호출해요. 프린트에서 10이라는 값을 전달하죠. 자, 10 정수죠. 정수를 전달하면 a하고 타입이 같죠.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a라는 매개 변수가 메모리에 만들어지면서 10을 받아 가지고 a를 출력하면서 이제 복귀를 하겠죠. a를 출력하고. 자, A가 10이 출력이 되죠. 복귀를 하면 매개 변수도 일종의 지역 변수라 그랬죠. 그렇죠. 일종의 지역 변수입니다. 단지 가독성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메소드 이름 옆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우리 지역 변수, 예를 들어 메모리 내에서 선언되는 이런 int c에서 선언되는 지역 변수하고 같은 종류의 이제 변수입니다. 근데 이제 가독성을 위해서 이제 이 옆에 이제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자,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메소드 호출해서 호출을 하면 A라는 매개 변수가 메모리에 만들어지는 거죠. 지역 변수는 호출 시에 메모리에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0을 받아서, 자, 10의 값을 출력하고 난 다음에, 자, 마지막에 와서 종료를 하고 복귀를 하면 이제 종료가 되면 메모리에서 없어지는 거죠. 전 시간에 했죠.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프린트에서 변수 b의 값이겠죠. 22를 전달하겠죠. 그럼 22가 출력이 된다 이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m.print 해가지고 3.14f, 자, 이런 식으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전달하면 오류가 나죠. 당장 마우스 올려보면, 그렇죠. 아구먼트, 그러니까 플로트 타입 프린트라는 메서드가 플로트 타입인 매개변수 플로트 타입 매개변수를 가진 프린트 메서드는 없다, 그런 뜻이죠. 반드시 호출하려고 하는 메서드의 매개변수 타입하고 일치하는 데이터를 전달해야 되죠. 이번엔 리절트는 변수의 값을 전달하죠. 33이죠. 자, 매개 변수가 있는 메소드 실습 예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개 변수가 두 개 있는 메소드 실습 예제죠. 자, 이번에는 프린터라는 메소드를 선언하면서 int의 int b, 매개 변수가 두 개죠. 호출 시에 두 개의 정수형 데이터를 전달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차례대로 A하고 B가 받겠죠.
자,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int c에서 지금 바로 프린트는 메소드 내에서 지역 변수를 선언하죠. 지역 변수. 메소드 내에서 선언되는 변수가 지역 변수죠. 호출 시에 메모리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A하고 B로 전달된 두 수 더해서 저장하고 난 다음에 저런 식으로 이제 C의 값을 출력해 주는 거죠. 프린트라는 메소드는 전달된 두 정수의 합을 출력해 주는 메소드죠.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메소드를 하나 더 만들어 주고 있죠. public void print1 string str에서 자, print1이라는 메소드는 str이 지금 문자열 스트링 타입 매개 변수죠. 문자열이다 이죠. 그럼 print1으로는 그 문자 호출 시에 문자열이 전달돼야 되겠죠. 그걸 지금 시행해서 그냥 출력해 주고 있죠. 자, 그리고 메인 메서드에서 호출해서 사용한다 이거죠. 자, 지금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하죠. 생성한 후에 자 m이라는 참조형 변수에 할당하죠. 그 m이라는 참조형 변수는 그 변수 사용하듯이 각각의 이름은 달라도 되죠. 지금은 m이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메소드라는 이름으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 참조 변수의 이름은 달라도 됩니다. 그 이제 변수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이름으로 지정해서 사용하면 되죠. 자, 보면 자 method.print에서 10, 30 해서 프린트는 메소드 호출하면서 10하고 30이라는 두 개의 정수를 전달하죠. 그러면 A하고 B가 받겠죠. 그러면 이제 C는 A 더하기 B니까 40이라는 값을 저장하겠죠. 그리고 40을 출력하겠죠. 실행해 보면 자 4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죠. 자, 지금처럼 프린터는 메소드 호출하면서 10하고 40.5F라는 실수를 전달하죠. 당장 에러가 나죠. 그렇죠? B가 정수형인데 지금 40.5 실수 플로트 타입 실수를 전달하니까 타입이 안 맞다 이거죠. 반드시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매개 변수하고 일치하는 데이터를 전달해야 되죠. 자, 이번에는 변수목을 입력해서 변수의 값을 전달하는 거죠. 10이라고 22 실행해 보면 33이죠. 자, 그리고 프린트 1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프린트 1이라는 메소드의 매개 변수 타입은 스트링 문자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문자열이 전달되죠. 받아서 출력해 주겠죠. 안녕하세요 출력이 되죠. 자, 매개 변수가 있는 메소드의 실습 예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턴 타입이 있는 메소드를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메소드 ex4죠. 퍼블릭 앞에 써주는 거는 접근 지정자죠. 접근 지정자는 우리 뒤에서 하는데 일단은 퍼블릭은 모든 다른 부분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구체적인 건 이제 우리 뒤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형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add라는 메서드를 지금 선언하고 있죠. 앞에 보면 이번에는 void가 아니죠. void가 아니고 이제 int죠. 반드시 메소드 수행 종료하고 복귀 시에 정수형 데이터를 리턴하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int A, int B에서 두 개의 매개 변수 선언하고 있죠. int C는 A 더하기 B니까 C에
A 더하기 B 전달된 두 정수의 값을 더한 후에 return C 해서 결국에는 전달된 두 정수의 합을 리턴하라 이거죠. C가 인테저 타입이죠. 자, 그런데 리턴에서 3.4F를 리턴하면 오류가 발생하죠. 리턴 다음에 써주는 값은 반드시 메서드 앞에 있는 리턴 타입과 일치해야 되죠. 지금 다르죠. 다르니까 오류를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리턴을 안 써줘도 오류가 발생하죠. 이런 식으로 그 메서드 앞에 리턴 타입을 지정했으면 반드시 리턴문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반드시 리턴문을 사용해 주셔야 되죠. 자, 그리고 자, add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죠. num이라고 num이 10하고 20을 전달하면 결국에는 C에는 두 정수의 합 30이 저장되겠죠. 그걸 리턴하면 자, 이 리턴 시에 이 부분이 리턴되는 값으로 대체가 되죠. 그럼 리절트라는 변수에는 30이라는 값이 저장되겠죠. 자, 지금 리절트로 봤는데 자, 이런 식으로 호출해도 정상적으로 실행은 됩니다. 근데 실행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실행하면 그 리턴되는 값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리턴되는 값을 우리가 받아서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7행처럼 리턴 반환되는 값을 지금 리절트라는 변수가 받는 거죠. 리절트 값을 한번 출력해 보면 30이 출력이 되죠. 자, 그리고 바로 이번에는 바로 println 메서드에서 리턴된 값을 바로 출력한다 이거죠. 실행을 해보면 자, 두 수의 합은 400에서 이번에는 리턴된 두 수의 합을 바로 println에서 바로 받아가서 출력해 주는 거죠. 자, 이제 그 일반적으로는 17행처럼 이런 식으로 리턴 타입이 있는 경우에는 호출을 하고 메소드를 호출하고 난 다음에 결과값을 받아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 그 변수로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보면 또 이제 메소드의 결과값을 받아 가지고 또 다른 처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리턴 타입이 있는 메소드 다른 실습 예제죠. 자, 이번에는 매개 변수 A로 정수를 전달받아서 수행하는 기능이 자, 폼을 돌면서 썸에다가 1에서 A 사이의 자연수를 썸에다 누적시켜 놓은 다음에 그 결과값을 리턴하는 거죠. 자, 우리 앞에서 어디 자연수 어디에서 어디부터 합을 구하라 그런 예제를 많이 했죠. 지금 일일이 구현해 주는 게 아니라 메소드로 그런 기능을 딱 구현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사용하겠다 이거죠. 자, 호출하죠. m.summarize에서
num1을 전달하는 거죠. num10 전달하면 결국에는 A가 num1의 값 10을 받으니까 폼은 돌면서 1에서 10 사이의 자연수 합이 썸이 저장되겠죠. 그걸 리턴 받으니까 리절트에는 1에서 10 사이의 자연수 합이 저장되겠죠. 리절트죠. 자, 55다 이거죠. 자, 똑같이 이번에는 서머라이즈 호출하면서 자연수의 마지막 수만 전달하면 되는 거죠. 자, num2를 전달해 보면 num2는 20이죠. 그럼 이번에는 1에서 20 사이의 자연수의 합이겠죠. 실행해 보면 20 사이의 자연수 합 210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메소드 호출하면서 처리하고자 하는 데이터만 이제 매개 변수를 전달하면 된다 이거죠. 100을 전달하면 이제 1에서 100 사이의 자연수 합이겠죠. 5050이다 이거죠. 1000을 전달하면 1에서 1000 사이의 자연수 합을 구한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구현해서 우리가 사용하면 훨씬 소스 구현하는 방법도 훨씬 간결하죠. 간결하고, 그리고 기존에는 메소드 사용 안 하면 같은 기능을 중복해서 구현을 해줘야 되죠. 중복성도 많이 줄어든다 그죠. 중복성이 많이 줄어드니까 소스가 간결하고 가독성이 좋고 또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재사용을 하니까. 이게 이제 메소드의 사용 목적이죠. 자, 메소드 실습을 해봤는데, 자, 처음 하시는 분이 틀리기 쉬운 부분이, 자, 지역 변수에 대한 기능이죠. 자, 지금 메소드 exo 클래스에 summarize라는 메소드 내에서 sum이라는 지역 변수가 선언됐죠. 그럼 이 sum이라는 지역 변수는 summarize 메소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지역 변수는 선언된 메소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자, sum이라는 메소드가 지금 summarize라는 메소드 내에서 선언됐죠. 자, 그러면 자, 지금 summarize라는 메소드 내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자, 똑같은 기능을 메인 메소드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면, 구현을 해주면 오류가 발생하죠. sum cannot be resolved the type. sum이라는 변수를 찾을 수가 없다 이거죠. sum이라는 메소드는 지금 summarize 메소드죠. 메소드 안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지역 변수는 그 지역 변수가 선언된 메소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사용을 못합니다. 당연히 그 메인 메소드에 num이라는 변수는 메인 메소드 내에서 선언됐죠. 당연히 num1, num2, result는 메인 메소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죠. 오류가 발생하죠. 여러분들 지역 변수 사용할 때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